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피로 파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혹시 피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피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받는 피로 그런 걸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오늘 이제 배우게 될 피로는 이제 공학적으로 이제 그런 정의가 된 피로인데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피로 파괴라고 하면 이제 잘 닳는 그런 물질들, 이제 예를 들어서 신발 밑창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피로 파괴의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계속 어떤 일정한 그 응력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었을 때 이제 엄청 반복 횟수가 많아야 돼요. 그 반복 횟수가 많아질 때 나중에 파괴에 이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피로 파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제 오늘 크게 배울 게 이제 저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우선 처음으로 일단 피로에 대해서 정의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일단 피로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거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지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력 사이클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피로라는 게 계속 어떤 힘을 계속 반복해서 받을 때 발생하는 파손이라고 했는데, 그런 이제 반복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응력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응력 사이클들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알아볼 거고, 세 번째로 SN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응력에 따른 이 물체가 언제 파괴될 것인지, 그런 이제 물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체의 종류마다 저 SN 곡선이 다르게 그려질 거예요. 이제 어떤 물체는 이 응력에서 몇 번 반복했을 때 이때 파괴되고, 어떤 물체는 그 응력에서 다른 횟수에서 파괴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물체에 따른 이제 특성이기 때문에 SN 곡선이 따라서 이제 그 물체의 특성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물체의 강도나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곡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이고, 네 번째가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로 수명을 늘리는 법인데, 이제 피로 파손이라는 게 되게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이러한 파괴 중에 되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교재에서는 이제 90%를 차지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파손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이제 파손을 좀 더 늦출 수 있다면 되게 유익한 이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피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피로는 이제 여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동적인 변동 응력을 받는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파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변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변동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계속 변한다는 뜻이에요. 응력을 이제 계속, 만약에 제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만약에 이게 시간이고, 이게 응력의 크기라고 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 과정 속에서 이제 배우는 응력이라고 하면 그냥 계속 어떤 물체에 일정하게 작용하는 응력만을 이제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데, 이제 피로 파괴에서는 이런 정적인 응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동적인 변동 응력이라고 했듯이 계속 이렇게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응력의 크기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이런 모든 경우를 이제 변하는 응력이면
이제 다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변동 응력 같은 경우. 네. 그래서 피로 파괴에서는 이제 이런 일정한 응력이 아닌 이렇게 변하는 응력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동적인 변동 응력을 받는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파손의 한 예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항복 강도나 인장 강도보다 매우 낮은 응력 상태에서 일어나는 파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뭐 다들 이제 알다시피 이제 저 강도를 이제 어떤 물체의 이제 특성인데, 이것도 이 강도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 물체가 변형이 영구적으로 변형이 되는 이제 그런 강도 값인데,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제 원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그 우리가 물체의 특성을 이제 유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파괴에 이른다고 보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그 강도 값을 넘어서면. 네. 그런데도 그 강도 값보다 매우 낮은 응력 상태에서도 이게 파손이 일어나게 되는 게 피로 파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되게 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아까 제가 피로 파손의 예로 뭐 신발 밑창 닳는 거 설명했듯이, 이 신발 밑창 고무가 되게 튼튼한 재질인데도 우리가 되게 오래 신으면 이제 닳는 경우가 많죠. 이게 충분히 이제 그 튼튼한 재질의 강도만큼 우리가 응력을 주지 않아도 이게 파괴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피로 파괴가 그 작은 응력을 계속 변동을 주면서 반복시키면 언젠가는 이제 파괴에 이르게 되는 그걸 이제 피로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로 파괴는 이제 이런 어떤 물질의 그 특정 강도 값보다 낮더라도 언젠가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파손이다. 그 변동 응력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파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파괴가 되게 위험한 게, 이게 이제 징후가 없어요. 그런 원래 파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떤 이걸 물체라고 치면, 이 구조물이라고 치면 이제 뭐 균열이 발생해서 이 균열이 계속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이런 징후를 보이게 되는데, 보통 피로 파괴는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이런 균열이 일어나면서 되는 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연성 파괴라고 이제 하는데, 연성은 그러니까 연이라는 게 되게 연하다, 그러니까 쭉쭉 늘어나는 그런 이제 탄성을 가진 파괴를 말하는데, 이런 건 되게 보통 징후가 있어요. 파괴 전에 징후가 있는데, 취성 파괴는 이제 되게 깨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랄까, 아크릴이나 뭐 세라믹 같은 그런 재질의 파괴들이 이제 취성 파괴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깨지는 물질들은 이제 이런 작은 균열만 있어도 바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로 파괴도 마찬가지로 이런 취성 파괴랑 비슷한 파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징후가 없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파손이고, 그러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파손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파손이라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방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면 제일 밑에 줄에도 보듯이 이제 모든 금속 파손의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90%나 이제 차지하는 이런 파손의 한 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제 방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좀 더 유익하게 그런 위험한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런 구조물들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가 핵심으로 이제 이걸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그래서 피로 파괴는 이제 크게 네. 이런 강도값보다 매우 낮은 응력에서도 이제 발생 가능하다는 것과, 이제 계속 이런 정적인 응력이 아닌 계속 변하는 응력에서 이제 반복되면서 그런 발생한 파괴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게 제가 응력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네. 응력 사이클은 이제 사이클릭 스트레스가 그냥 응력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영어로 이제 적은 건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일단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응력의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응력도 이제 뭐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제 여러 방법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처음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축응력, 굽힘력, 비틀림 응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응력이 이제 축응력이에요. 축응력, 그러니까 축이 말 그대로 이렇게 축이 있으면 어떤 물체를 이 축상에 놓고 이 축상에서 그냥 축상에서 그냥 당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겼다가 압축시켰다가, 당겼다가 압축시켰다가. 이제 이렇게 당기는 걸 이제 우리가 뭐 텐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압축시킨다라고 하면 이제 컴프레션, 이제 이렇게 해서 인장력, 압축력 이렇게 해서 그 축을 이제 축이랑 평행하게 이제 힘을 주는 거죠. 그걸 이제 축응력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보통 이제 이 축응력을 이제 중심으로 다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밴딩 스트레스랑 토르셔널 스트레스, 이제 굽히 응력이랑 비틀림 응력인데, 뭐 굽히 응력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굽히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굽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굽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응력들을 이제 말하고, 비틀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축을 이렇게 비트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응력은 이제 액시얼 스트레스, 축응력이다. 텐션 컴프레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고, 뭐 밴딩도 이제 그러니까 뭐 굽히는 것도 이제 텐션 컴프레션이니까 이제 방향이 반대잖아요. 근데 굽힘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굽혔다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굽혔다가 그런 걸 이제 뭐 반대 방향이니까 이제 텐션 컴프레션과 이제 비슷한 관계라고 이제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굽혔다가 반대 방향으로 굽혔다가, 비틀린 거는 이제 이 방향으로 비틀렸다가 아니면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틀렸다가 하고, 그거를 이제 텐션 컴프레션의 관계라고 그냥 생각이 된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런 응력 사이클의 이제 아까는 응력의 종류를 알아본 거고, 이제 응력 사이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순환이잖아요.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란 거죠. 어떤 주기를 가지고 어떤 특정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뭐 물론 꼭 그렇게 특정 패턴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세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불규칙 응력 사이클은 진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따질 거는 이제 교번 응력 사이클, 이 파트에 대해서 이제 볼 것이고, 이런 경우도 물론 있긴 있는데 뭐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은 이제 보통 교번 응력 사이클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냥 뒤에 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교번 응력 사이클. 교번 응력 사이클, 이제 아까 제가 그린 그래프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스트레스 응력 값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원래 응력 값이 0이었다가 초기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그리죠. 네, 사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뭐 음의 응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텐션, 그러니까 당기는 거면 이제 음은 이제 컴프레션, 이제 압축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인장했다가 압축했다가 인장했다가 이걸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응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변동력이라는 게 대충 이제 어떤 것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렇게 그 변동하는 응력을 이제 계속 반복한다. 이런 이제 사인이 주기함수잖아요. 이걸 계속 주기를 가지면서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를 이제 교번 응력 사이클인데,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항상 이 뭐랄까, 이 그래프가 축이 이제 항상 이 0에서 이제 항상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그마,
일단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설명드리면 반복 응력 사이클 이걸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이게 시그마 R 이거는 시그마 A 그리고 이거는 시그마 M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각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이제 알아볼 텐데 시그마 M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평균 응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응력 값의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되게 이 진폭 값은 어차피 교번 응력 사이클이나 반복 응력 사이클이나 이 진폭 값은 어차피 일정하기 때문에 계속 일정하게 반복되는 거라서 이 평균 값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딱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M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 보면 시그마 맥스 값이 있고 미니멈 값이 있죠. 그걸 그냥 평균 내시면 돼요. 2분의 시그마 맥스 더하기 시그마 미니.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뭐 평균 응력 값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평균 응력 값이 아까 교본 응력 사이클 같은 경우는 0이고 이 반복 응력 사이클 같은 경우 0이 아닌 경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사인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이게 평균 응력 값만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A는 이제 응력 진폭을 말하는 거예요. 응력 진폭을 말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시그마 R이 이제 응력 범위를 말하는 건데 응력 범위인데 이 응력 범위가 이제 시그마 맥스와 시그마 미니멈과의 차이라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 응력이 얼마나 변동하느냐를 이제 나타낼 속도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또 나타내면 뭐 시그마 맥스에서 시그마 미니멈을 뺀 거겠죠. 그리고 이 응력 진폭 값은 그거를 반한 거. 그냥 2분의 시그마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SN 곡선을 배운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SN 곡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이게 응력 값이고 이게 그러니까 N이 뭐냐면 이제 그 사이클을 몇 번 반복했느냐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응력 값에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죠? 이게 계속 변동응력이라고 했죠. 변동응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응력 값을 이제 집어넣어야 하냐 그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다가 이제 뭘 넣냐면 이제 응력 진폭 값을 넣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걸 대입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변동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이제 뭐라고 해야지 그런 응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에서 그만큼 더 올라간 응력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응력 진폭 값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력 진폭이 이제 여기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교번 응력 사이클, 반복 응력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규칙 응력 사이클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불규칙하게 되게 주기도 없고 그냥 계속 마음대로 이렇게 변동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진짜 자기 멋대로 변하고 있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런 규칙이 없이 되게 인장했다가 뭐 압축했다가 그걸 반복하는 걸 이제 불규칙 응력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SN 곡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네, 아까도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이제, S행 곡선이라는 게, 이 S가 이제 스트레스, 이 S를 말한 거고, 이 S,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응력이죠? 응력이고, 이제 N은 그 순환하는 횟수, 반복하는 횟수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이클 수를 말하는 거라서 이제 그걸 따서 이제 SN 곡선이다 이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게, 이제 어떤 물체마다 이 SN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응력값을 줬을 때 그게 몇 번 반복하냐에 따라서 그 반복 횟수가 파괴되는 데 이르는 반복 횟수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물체는 한 100번만 반복해도 이 응력에서 100번만 반복해도 파괴가 되는데 어떤 물체는 10,000번 반복해야 파괴가 된다. 이러면 이제 당연히 그려지는 그런 모양이 다르겠죠, 다 물체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N 곡선 자체가 어떤 물체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여러 개의 시편을 이제 시험을 해보면서 이제 직접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뭐 동영상 링크를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뭐 좀 뒤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물려놓을 수 있는, 이제 시편을 물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물려놓으면 이게 이제 압축했다가 긴장했다가 그걸 반복하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사이클을 몇 번 반복하느냐, 이제 딱 파괴되는 순간에 그 사이클 측정에서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이제 응력 값은 항상 이게 딱 처음에 그 진폭 값을 설정해놓고 시작하겠죠, 일단. 설정해놓고, 그걸 이제 반복해서 그 딱 파괴되는 사이클 수 측정해서 점 찍고 해서, 그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점이 찍히겠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찍히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경향성을 이제 따져서 이제 그리게 되는 거예요. 뭐 보통은 이제 응력 값이 이제 크면 클수록 더 빨리 파괴되니까 한 뭐 이쯤에 찍힐 거고, 당연히.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더 반복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니까 뭐 이쯤에 찍힌다라고 생각하면, 보면 그럼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경향이 그려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걸 그려보니까 뭐 대충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반비례 그래프처럼 이제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의 시편으로 이제 시험을 해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응력 진폭값을 이제 설정하는 기준은 이제 보통은 그런 아까 제가 말했던 정적인 강도값 있잖아요. 이제 인장 강도나 항목 강도값에 보통 이제 3분의 2 시그마 값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점점 뭐 낮추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 왜냐하면 이런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 강도값이 되게 원래 시그마 값보다는 되게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분의 2 시그마를 잡고 거기서 천천히 내리는 식으로 그렇게 측정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점을 찍어서 그 경향성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은 게 이제 바로 SN 곡선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SN 곡선의 이제 평면 형태를 보시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도 Y축에 나와 있듯이 스트레스 앰플리튜드라고 되어 있어요. 앰플리튜드가 이제 진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여기서 이 정도 변동이 얼마나 심하느냐를 이제 쭉 이렇게 점점 증가시켰을 때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평균 응력과는 별 이제 관계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평균 응력을 이제 일치시킨 다음에 이제 진폭만 변동시켰겠죠. 이제 뭐 그걸 이제 나타낸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cycles to failure, 이제 그러니까 파괴되는데 이제 걸리는 그런 반복 횟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로거리థ믹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거는 천이고, 만이고, 10만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 로그를 취한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냥 3, 4, 5, 6, 7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보시면 이게, 이렇게 처음에 여기서 찍혔다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게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찍히다가 갑자기 어느 응력값에서 한번 찍히고 여기서 한번 찍혔는데 그 아래에서는 이제 파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점이 안 찍히겠죠. 파괴가 안 일어나면 이제 점이 안 찍히니 갑자기 그 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점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계값이잖아요. 이 한계값을 이제 우리가 뭐 수평으로 이렇게 끊게 되면 이 한계값인 이 스트레스 앰플리튜드를 이제 우리가 이제 피로 한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이 값보다 응력이 낮아지면 이제 피로 파괴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보다는 낮은 응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피로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되게 안전한 응력 값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이 응력 값보다 낮은 응력을 사용하자. 이 물체에 대해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물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죠, 하나.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 S행 곡선에서도 이제 어느 응력 값에서는 이제 어느 응력 밑으로는 이제 파괴되지 않는, 피로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래프가 수평이 되는 부분, 그 부분 이제 우리가 피로 한계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피로 한계가 이제 없는 그런 물체도 있어요. 그런 물질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런 그래프, 밑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수평이 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점을 찍다고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 낮은 응력 값에서도 계속 이제 파괴되는 어떤 이제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되게 10의 식생이 되게 많긴 많지만 언젠가는 이제 파괴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도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체들은 이제 그런 응력 값들을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두 가지의 경우, 그래프의 경우가 있고, 네, 이런 물체 같은 경우 이제 뭐 이 아래 값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골라줘야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피로 강도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만 번을 이제 반복할 건데 거기서 이제 그 파괴되는 강도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거랑 일치하는 그 스트레스 값을 찾으면 이게 바로 피로 강도예요. 그게 바로 피로 강도 값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반복 횟수를 이제 반복했을 때 그런 피로 파손이 일어나는 그런 응력의 크기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로 수명이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사실 이번 강의의 목적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특정 응력의 파손을 일으키는데 이제 요구되는 사이클의 수,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물체 그 구조물에 쓰이는 응력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딱 주어졌을 때 이 응력 값을 이제 SN 곡선상에서 끄어서 이제 그거와 만나는 이제 그 사이클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이클 수가 결국 이 정도 응력을 사용했을 때 이 정도 이제 반복시키면 파괴가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SN 곡선을 사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제
더 늘릴 수 있을까? 더 사이클 수를 더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로 수명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피로 파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늦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하는 것을 이제 다음 파트에서 배울 것이고, 그래서 이제 피로 수명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인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런 그런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설계를 한다면 이제 피로 파괴를 더 막거나 그런 방안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한 크게 세 가지 인자가 있는데, 이제 평균 응력.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그 평균 응력이 아까 시그마 N이라고 했죠? 아까 이게 그 맥스 값과 미니멈 값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어떻게 영향을 주냐 했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아까 SN 곡선에서 Y축 값이 응력 진폭이라고 했는데, 그 응력 진폭은 항상 이제 이 평균 응력이 일정할 때 그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교번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다 SN 곡선 그린 건 보통 다 이제 교번이에요. 교번 응력 사이클인데, 교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시그마 M은 0, 이걸 딱 일치시켜 놓고 이제 진폭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진폭만 바꾸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응력은 하나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평균 응력을 이제 바꾼다. 그런 크기를 이제 바꾸어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크기가 증가해서 당연히 이제 그런 평균적인 응력 값이, 크기 값이 이제 증가하면 당연히 그만큼 응력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피로 수명은 좀 더, 0보다는 좀 더 감소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크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이죠. 절대값. 절대값이 이제 증가할수록 이제 피로 수명이 좀 더 감소한다는 거, 이제 뒤에 그래프에도 여기를 보시면 이제 시그마 M3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있는데, 이제 이게 제일 평균력이 큰 거고,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으로 큰 건데, 이제 똑같은 응력 값이라고 쳤을 때,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응력을 줬을 때, 그 어떤 물질, 여기 말고 이쯤이라고 치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시그마 M3란 물체는 지금 여기서 파괴될 것이고, 이 시그마 M2, 이 두 번째 물체는 여기서 파괴되고, 이 물체는 여기서 파괴되죠. 그러니까 이게 응력 진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이제 이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M1은 여기고, 2는 여기고, 3는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수명이 1번, 2번, 3번 수로 더 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응력 진폭 값이, 이제 평균 응력 값이 이제 그 영향을 준다. 수명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줄이면 이제 좋겠죠. 그러니까 교번으로 하면 할수록 더 좋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교번이 이제 평균 응력이 이제 아까 0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0인 게 이제 웬만하면 가장 피로 수명이 가장 더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평균 응력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표면 효과. 표면 효과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균열이라는 게 보통 이제 피로 파괴가 되게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되게 작은 응력이기 때문에 내부까지 영향을 못 미치고, 보통은 이제 그 물체 외부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물체 외부에서 일어나면 보통은 이제 표면에 좀 영향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체가 있다고 치면 신발 밑창도 마찬가지예요. 신발 밑창도 이제 그 밑창 제일 바깥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에 어떤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발생했다고 치면, 이 균열이 이제 점점 이제 커지면서 이제 뭐, 응력이 좀 더 증폭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이게 뭐, 사전 지식이라고 치면 일단 뭐, 이런 표면, 뭐랄까, 이런 균열에서 원래 응력이 좀 더 똑같은 진폭을 작용시킨다고 해도, 여기 이 지점에서 좀 더 응력이 증폭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원래. 그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이제 이제 뭐랄까, 증폭된 응력? 증폭된 응력 값이라고 하면, 이 시그마 제로,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체 전체적으로 주는 응력이라고 치면, 이 시그마 제로가 이 물체 전체적으로 주는 응력이라고 치면, 이런 균열이 발생했을 때, 이 균열에는 이제 균열도 이제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이즈를 이제 A라고 하면 그 A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 로는 뭐냐면 이 균열의 이제 곡률 반지름이에요. 곡률 반지름은 크면 클수록 이게 더 이렇게 뭐랄까 더 완만하고,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좀 더 날카롭게 나오겠죠. 이게 더 작은 거고, 이게 더 곡률 반지름이 큰 건데, 작으면 작을수록 균열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 증폭된 응력이 더 많이 증폭되겠죠. 이 원래 시그마 제로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날카로운 부분, 물체 내부에 이제 물체에서 날카로운 부분이나 좀 균열의 사이즈가 큰 부분은 이제 그런 거에는 좀 더 응력이 증폭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이제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체에서 그런 인자가 없는지 꼭 살펴보고, 그걸 꼭 줄일 수 있도록, 없앨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해줘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이라는 게 아까, 그러니까 이런 표면 자체에서 균열이 일단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표면의 강도가 높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면 강도를 이제 높게 해주는 그런 처리 효과도 이제 해주는 방법이 이제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이 부분 이제 설계인자에 이제 들어간 건데, 이런 부연속성이라는 게 이제 연속성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되게 완만하게 곡률 반지름이 크게 있으면 이게 되게 연속적인데,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물체라는 게 이렇게 이 표면에 이렇게 가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연속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곡률 반지름이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부연속적으로 나타나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연속성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응력 집중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응력 증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기하학적 구조가 급격히 변하는 곳은 곡률 반경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크게 설계한다라는 것을 이제 크게 설계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피로 수명을 조금 더 이제 응력을 이제 그럼 주는 거니까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이 물체 외부의 표면에 주는 이런 효과를 이제 조금 말해볼 건데, 이제 쇼트 피닝이라는 게 있어요. 쇼트 피닝이 뭐냐면 이제 그 물체 외부에 그냥 엄청 총 같은 걸 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 총을 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약간 뭐랄까 되게 작은 총인데 이제 한 뭐 되게 엄청 조그마한 밀리미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누름으로써 이렇게 총을 쏘면서 이게 외부에 이렇게 압축 응력을 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연성재료에 사용하겠죠. 이런 연성재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연성재료는 이제 탄성 변형이 일어나다가 어느 이제 항복 강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소성 변형으로 되는데,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강도가 원래
이제 이 표면에서만 이제 조금 더 높아진 효과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쇼트 피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약간 이 표면층에만, 진짜 표면층에만 이렇게 쭉쭉 눌러줌으로써 이 표면에 그런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성 변형을 일으켜서. 이 소성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좀 더 이제 강도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 표면의 강도를 이제 높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피로 파기라는 게 표면에서 이제 일어나는 게 많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제 내부까지는 이제 안 하더라도 이제 일단 이 물체의 특성에는 변형을 주면 안 되니까 이런 표면에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의 강도를 높이게 되면 이제 표면에 균열이 일어날 이제 가능성도 이제 낮아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면에만 이제 소성 변형을 줌으로써 이제 강도를 높이는 처리를 해준다. 그게 이제 쇼트 피닝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표면 처리를 또 보시면 이제 뭐 표면 경도를 향상시켜 피로 승혈을 향상시킨다라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침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물체를 이제 고온의 환경에서 탄소에 노출시켜요. 탄소에 노출시키면 탄소에 노출 이제 보통 이게 이제 금속강인데 이 금속강이 이제 보면 이제 뭐 표면에 뭐 Fe 뭐 이런 뭐 원자들이 뭐 있다고 치면 이게 고온에서 좀 더 원래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고온의 환경에서 이제 이 탄소를 이제 이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뭐 반응을 시켜서 FEC를 만들면 이 FEC가 원래 FE보다는 좀 더 이제 강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원래 탄소가 이제 강 같은 경우도 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좀 더 강도가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랑 반응시켜서 좀 더 그런 탄소의 농도를 표면의 탄소의 농도를 높여주면 이런 표면의 그런 강도 값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탄소에 노출시키는 방법과 아니면 이제 쇼트 피닝으로 이제 표면에 이제 소성 변형을 줘서 이제 강도를 높여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표면 처리 방법에는. 그래서 이거 아까 봤던 그래프고 이제 이 설계인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여기 보면 되게 90도로 이제 되게 뾰족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뾰족한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응력 집중이 좀 더 잘 일어나니까 여기다 이제 필렛 처리를 해준 거예요. 필렛이 이제 못따기라는 건데 이렇게 곡률 반경을 좀 더 작게 해서 이제 좀 더 크게 해서 이제 완만하게 해주면 좀 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응력 집중을 좀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한 거고 이게 아까 제가 말한 표면 처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이렇게 경계선이 대충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약간 하얗고 여기는 약간 더 어두운 색깔인데 여기가 이제 아까 이제 좀 더 이건 이제 아까 침탄법에 대해서 이제 말한 건데 이 표면에 이제 이 침탄법으로 이제 표면에 이제 탄소의 농도를 증가시킨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케이스라고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부 지역이 이제 코어 리전이 되는데 보시면 이게 이 마름모 모양 보이시죠? 이 마름모 모양이 그러니까 이제 경도라는 게 아까 보시면 이게 경도를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이 경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표면의 단단함을 말한 거예요. 표면이 얼마나 단단하냐. 그 단단한 걸 말한 건데 이런 마름모 모양을 이제 탄소를 노출시킨 부분과 그냥 그렇지 않은 내부 지역을 이제 꾹꾹 눌러본 거예요. 눌렀을 때 이 자국의 크기가 얘가 더 크죠. 얘보다. 그러니까 이게 자국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덜 단단하다는 거니까 그만큼 자국이 더 크게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표면에 이제 탄소를 좀 더 이제 탄소에 노출시켜서 탄소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좀 더 이제 경도가 향상돼서 그런 균열의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나아졌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림 자료로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뭐 세 가지 뭐 방법이 있다. 평균 능력을 이제 최대한 교본 능력으로 0으로 맞춘다. 그리고 설계 인자는 이제 최대한 이렇게 불연속적인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 날카로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곡률 방향이 크게 완만하게 나타낸다.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이런 표면 처리를 이제 표면에 이제 쇼트 피닝으로 이제 소선별을 일으켜서 강도를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탄소를 이제 탄소를 이제 노출시켜서 표면의 탄소 농도를 증가시켜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표면의 특성을 바꾸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피로 파손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피로 파손이 되게 그런 징후가 없이 되게 잘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는 방법을 써서 이제 공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써서 좀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